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3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2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기묘월 갑오일이 되겠고 일지는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요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셔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낸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월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의 간목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나무잖아요. 나무. 오행으로 이제 목이라고 해서 나무가 되는데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림목이라고 해서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큰 나무라고 해서 성목이 되면은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 쓰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보는데
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춘절 봄에는 금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이냐. 그래서 저기 적천수라고 하는 책에는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에는 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봄에 간목이라고 하는 을목도 마찬가지지만은 목이라고 해서는 맹아라고 하죠. 그래서 봄에 피는 새싹과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데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가 와서 그 새싹을 쪼아 먹거나 또는 그 새싹이 나는데 얼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고 화를 쓴다. 특히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간목의 새싹을 아름답게 틔우고 봄, 여름을 거쳐 가을까지 크게 성장해서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개수를 얻어서 또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간목이 봄에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인데 묘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봄의 간목이기 때문에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일단은 순리, 하늘의 천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간목도 역시나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이렇게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고 하면 천화지윤이라고 하죠. 천화지윤이라고 해서 하늘은 화창하고 땅은 어떻게 윤택해서 간목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묘월의 간목의 하나의 용신을 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전혀 경금을 쓸 수 없습니까? 라고 봤을 때 묘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금을 전혀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묘월의 간목이 인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해서 목이 너무너무 왕한 경우에는 당연히 뿌리 있는 경금을 가지고 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밑둥을 싹둑 잘라서 제목으로 쓴다라기보다는 봄의 나무가 가지가 너무 많게 되면은 그 가지에 꽃봉오리가 너무 많이 달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 같은 것이 너무 꽃이 많이 피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부 좀 꽃들을 따내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개체수가 많이 열리게 되면은 오히려 튼실한 과일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꽃을 따거나 아니면 가지 자체를 조금씩 이렇게 꺾어서 전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해주는 말씀처럼 전지를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화를 대동해서 같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명리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것, 금을 쓰지 않는 것은 입춘부터 어디까지? 우수까지는 어찌됐건 간에 목이 왕해도 금을 쓰지 않는데 우수가 지나면서부터 고구 전까지는 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목이 너무 왕한 경우에는 물론 병화 개수를 써도 나쁘지 않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 금이 있을 때는 금을 취용할 수 있다. 단 중요한 것은 뭐다?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경금정을 쓰는 것은 봄에는 최선이 아닌 차선이다라고 하는 것. 정리하면 최선은 병화 개수, 차선은 경금 정화를 쓰는 것이다. 선생님, 병화 개수만 쓸 수 있는데 정화는 쓸 수 없고 임수를 쓸 수 없습니까? 당연히 임수하고 정화될 수 있을 수 있지만 병화 개수를 쓰는 것에 비하면 공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간,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분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보시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구성,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인데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중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이고 어떤 사주가 좋지 못한 사주이냐라고 봤을 때 중화가 잘 된 사주가 바로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중화가 잘 되지 못한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중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벌써 한 가지가 왕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안에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입니다. 기본적으로 5가지 오행이 두루두루 들어가 있으면서 서로 너무나 왕하지 않고 또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하지 않게 잘 조화된 사주를 왕세가 중화된 사주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일간입니다. 일간이 세력을 얻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즉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 또는 임금과 같은 개념인데, 우두머리 수장이 어느 정도 힘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어야지만 그 단체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게 되면 그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일간의 왕세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있고요. 사람이라든가 동물 또는 식물이 사는 것과 같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난 조습이라고 해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이 한난 조습이 잘 이루어져서 중화가 잘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해서 중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의 중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참고로 왕세에서 나오는 용신이 바로 억부용신법이라고 합니다. 억부용신법이라고 하고요. 한열을 조화시킨 것을 조후용신법이라고 해서 용신을 총하는 양대 산맥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왕세에서 나오는 억부용신법과 한열에서 나오는 조후용신법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이고요. 역시나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을지는 묘목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양목이 음목을 받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겁재가 되는데, 그러면 묘월의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겁재격이 되는 것이냐? 참고로 겁재격이라든가 비경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습니다만, 일간이 이렇게 양간이 되겠고, 그 양간의 오행에 해당이 되는 것이 월지가 예를 들어서 제왕지가 되게 되면은 이건 공식적으로 양인격이라고 하는 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병화라든가 무토는 화토가 동궁하는데 오화를 보게 되면은 화토 동궁하는데 이 토의 오화는 뭐예요? 제왕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나거나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의 제왕지가 어디입니까? 유죠. 6월. 그래서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왕지가 돼서 이것도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 또한 양인격이 된다. 그래서 오늘 6월의 간목은 양간인 간목이 목의 제왕지인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양인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인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득령했다라고 볼 수 있죠.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매우 신왕 사주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묘월의 간목은 다른 격은 뭐 있을 수가 없고 양인격 하나이고요. 매우 신왕하다. 기본적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왕하게 되면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또 경금을 작동할 때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묘월의 간목도 왕하니까 경금을 치용해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양의 제목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일간이 왕하게 되면은 관사를 치용해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왕자의 억이 되는 것이고, 왕자의 설은 왕신을 관사를 치용하지 않고 식상을 치용해서 왕한 기운을 설기 순세하는 개념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묘월의 간목도 마찬가지로 왕자의 억을 따라서 경금을 쓸 것이냐 아니면 왕자의 설을 따라서 식상을 쓸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봄에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 이거는 인월과 마찬가지로 묘월의 간목도 작은 새싹과 같다, 눈목과 같다, 또는 맹아와 같기 때문에 자라나는 새싹을 금으로써 자르면 안 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인월과 마찬가지로 묘월도 금을 보기보다는 화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는데 병화를 보거나,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는데 정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간목도 생목인 경우에는 화를 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용도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목이 왕한데 뭐 병화 이런 것보다는 금이 있다라고 하면 왕자의 억에 따라서 경금을 치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춘절의 목은 금으로서 억제하기보다는 식상으로서 왕자의 설로 하여 왕한 목의 기운을 발산해서 간목의 기운을 발산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월에는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하고요. 묘월의 간목은 병화보다는 정화를 얻는 것이 목화통명에 이롭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한기가 있기 때문에 조후의 의미로서 병화를 얻는 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묘월의 경우에는 묘월은 일단은 한기가 있어서 춥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야말로 묘월의 간목이 정화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꽃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묘월은 병화보다는 정화를 얻는 것을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정화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병화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마찬가지 화만 있고 봄에 물이 없으면 춘한 봄 가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묘월에 간목이 태어나서 정화 또는 병화를 본 것까지는 좋은데, 물이 없으면 나무가 고목 말라서 고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를 얻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라고 하면, 간목의 뿌리로 개수가 생겨주고 화가 있어서 간목의 기운을 발산시켜주면 봄의 나무가 화사하게 목화통명이 되는 그러한 형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고요. 자, 본시 간목 일간한테 을목을 보면 겁재가 되는데, 원령 자체가 이렇게 묘월의 양인인 경우에는 을목은 그냥 단순한 겁재가 아니라 묘 중에 있는 양인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시 제가 설명드렸을 때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또는 지지의 묘를 보게 되면 양인이라고 했는데,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묘 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치용할 때는, 용신을 치용할 때 얘는 쓰지 않고요. 오로지 간목만을 치용하게 되는데, 간목이 묘를 봐서 양인이라고 하는 뜻은 묘 중에 있는 을목이 양인이 되는 것이고, 이 묘 중에 있는 을목 양인이 천간에 투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에 을목 양인이 투출하게 되면 목은 더욱더 극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경금이 있어서 양인 가사를 하든가, 또는 식상을 얻어서 왕한 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설기순세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는데, 자, 일지에서 오화를 얻었습니다. 간목 입장에서 오화는 지지에서는 상관이 되겠고요. 연지에서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묘월에 사오화라고 하는 식상을 모두 얻었고, 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물론 천간에 투출된 병정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충분히 목화통명해서 바깥으로 발산시킬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월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는 당연히 5, 4에다 뿌리를 두고
투출된 이거는 정제인데 을목이 여기 옆에 있기 때문에 을목이 기토 같은 경우는 제거를 시켰다 또는 뭐 군비쟁제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솔직한 말로 이 기토는 있으나 없으나 오히려 있으면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기토가 문제가 되냐면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목화토 세 가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기토가 아니었으면 목화로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 당연히 묘월에 수가 없게 되면 사주가 굉장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요. 사주가 건조해진다는 것, 인묘월에 춘한 봄에 가뭄이 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반드시 생시에서는 인성인 어차피 금을 쓰지 않는 바에는 인성인 수가 있어서 사주 자체를 좀 윤택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가 있습니다.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묘월에 수가 없어서 사주 건조하고 춘한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자수를 얻긴 얻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일지에 있는 오하고 자, 오, 충이 되는 것이 이 사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자시를 선택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서 축토를 받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토 중에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볼 수가 있죠. 단 아무리 축토와 습토라 하더라도 수가 아니고 토입니다. 그래서 수가 만약에 필요한데 축토 하나만 가지고는 수가 부족함을 면할 수 없겠고요. 자, 을목이 또 하나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겁재가 아니라 묘 중에 있는 을목 양인이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인이 중첩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양인이 이렇게 많게 되면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강함을 넘어서 굉장히 좀 지나칠 정도로 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양인이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부드럽고 뭐 이런 직업보다는 강하고 거칠고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성격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군인, 경찰, 특수부대, 707, 702 특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또는 미용사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미용사가 헤어 디자이너 이제 부드러운 직업 같겠지만은 굉장히 험악한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직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인시 또는 정묘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 병인시 같은 경우는 이런 화국이 되죠. 당연히 화가 있어서 목의 기호를 발산한다라고 해서 좋을 것 같지만 역시나 사주에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당연히 운에서는 금수 운을 만나서 부족한 수를 보충해 주어야지만 이 사주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사시, 경호시, 신미시 모두 일단 공통적으로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경금이 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사중에 있는 경금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히 묘 중에 있는 양인 두 개를 갖다가 경금이 있으면 이건 이제 양인 가사라는 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와 오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사주가 너무 건조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좀 울로에서는 술을 얻어서 사주를 좀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임신시 또는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신의 뿌리를 둔 임수, 유의 생을 받는 개수가 저가에 투출되죠. 이거는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봄의 수는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으니 저 정도만 있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도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당연히 을해시의 을목도 당연히 요거는 겁재가 아니라 양인 을목이 천간에 투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